남자가 여자를 대할 때 하는 고민과 여자가 남자를 대할 때 하는 고민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뭔지 아시나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보통 남자든 여자든 자신이 어떤 상대에 대한 고민을 얘기할 때는 대부분 카톡 대화창을 보여주곤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남자와 여자의 질문이 극명하게 갈려요. 남자들은 대화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근데 여자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이 남자 심리가 뭐죠? 저는 남자들이 이 여자의 심리는 뭐죠? 라고 묻는 걸 딱히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여자의 심리가 궁금하기 이전에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고 어떻게 더 잘할 수 있는지를 궁금해하고 그걸 바꾸고 싶어합니다. 어차피 심리랄 게 뭐 있나요? 아직 날 별로 안 좋아하나 보다. 날 좀 좋아하나? 이것만 느끼면 끝이니까요. 하지만 여자들은 나는 잘못이 없는데 왜 이 남자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출력이 나올까? 라고 생각하고 어떤 특별한 성격이나 상태에 있는 게 아닐까를 고민합니다. 사실 저는 여자들 연애 상담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라 채널을 시청하시는 여성분도 꽤 많아서 다양한 의견들을 접하곤 합니다만 단순히 댓글을 넘어 여자들이 허심탄회하게 연애에 대한 자신들의 고민을 얘기한 데이터베이스는 접해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이 극명한 차이를 이해할 수 있게 되신다면 여자의 호감 신호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남자는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하고 싶어하고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 여자는 수동적으로 상황이 바뀔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합니다. 이는 누가 잘했다 잘났다의 문제는 아닙니다. 여자의 입장에서 내가 능동적으로 남자의 반응을 끌어내고 돌리려는 시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하이리스크 로우리턴이에요. 왜냐면 상대적으로 남자는 여자를 쟁취하려고 하고 여자는 남자가 자신을 쟁취하기를 원하니까요. 자신을 좋아하는지 아닌지도 모르는 남자에게 여자가 들이대는 건 앞으로 더 있을지 모르는 좀 더 괜찮거나 혹은 비슷한 조건의 남자지만 나를 더 좋아하고 사랑해줄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는 가정하에선 무모한 도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남자가 나를 좋아하는지 나에 대한 생각이 어떤지를 알고 싶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는 티를 내지 않으려는 선에서 남자에게 계속 기회를 주려고 합니다. 자기가 이런 식으로 던졌을 때 남자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심리가 계속 궁금하니까요. 오늘은 이런 여성들의 심리를 활용해서 아주 작은 단서라고 할지라도 지금 알고 지내는 여성이 나에게 정말 관심이 있는지 아닌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이 남자에게 호감이 있을 때 하는 행동, 제가 비슷한 유튜브 콘텐츠를 한 10개 정도 시청해봤어요. 물론 언제나 그렇지만 감흥이 있는 내용은 없었지만요. 여자가 질문을 많이 한다거나 먼저 연락한다거나 주변에 여자가 많을 것 같다고 얘기한다거나 누구나 알 법한 내용들이 대부분이죠. 상대가 질문을 더 많이 한다 이런 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대놓고 호감이 있다는 건데 이걸 모를 만한 사람은 없을 거라 생각해요. 문제는 여자도 안다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모를 수 없죠. 계속 질문하고 그렇게 하면은 여자도 내가 너무 들이대고 있지 않나? 이거 너무 노골적인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대화를 닫아버리곤 합니다. 그래 일 열심히 해, 밥 맛있게 먹어, 그래 수고해 라는 식으로요. 이러니까 받는 남자의 입장에서는 헷갈리죠. 뭐지? 이제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건가? 물론 그런 신호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화 속에서 미묘한 툭포인트를 찾는 습관을 가지신다면 헷갈리지 않을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어제 술을 많이 마셨네. 숙식수속 열일 중. 그렇구나. 잘했네. 나는 퇴근 중인데 날씨가 찝찝하다. 오빠도 마저 열일해. 자, 이렇게 보면은 어떤 게 보이시나요? 여자의 눈치를 잔뜩 보고 있는 상황이라면 다소 딱딱한 말투나 마저 일하라는 여자의 메시지를 보고 연락을 닫으려는 신호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훅으로 통칭해 볼게요. 남자가 술 그리고 일이라는 훅을 던졌어요. 그리고 여자가 잘했다며 훅을 받았죠. 여기서 여자가 만약 그렇구나, 고생했다, 잘했다, 어쩐다 이모티콘 막 이렇게 날아오면은 오히려 이게 호감 신호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호감 신호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더 이어갈 말이 딱히 없잖아요. 반면에 위의 예시에서 여자가 훅을 2개 던졌죠. 퇴근, 날씨. 특히나 퇴근이라고 할 경우 어차피 일이라는 훅이 오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별다른 시사점은 없겠지만 여기서 날씨라는 훅은 의미가 있는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남자 입장에서 새로운 소재로 대화를 이어갈 수 있거든요. 질문을 하지는 않았지만 비 올 것 같아? 우산 안 챙겨왔는데? 아직 안 나가봤는데 내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날씨인가 보네? 라는 식으로 대화를 계속 이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의 입장에서도 이런 식으로 티는 나지 않게, 물론 우리한테는 이제 나겠지만 남자에게 계속 기회를 줘보면서 이걸 무는지 아닌지를 체크하고 싶은 거죠. 따라서 여러분이 어떤 여자랑은 대화가 잘 이어지는데 어떤 여자는 그렇지 않다면 이 훅 포인트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분석해보세요. 단순히 키읔이 많고 활달해 보이고 이모티콘도 종종 날려주는데 뭔가 묘하게 할 말이 없다? 바로 이 문제였던 거죠. 당연히 반대로 이런 식으로 일상적인 대화에서도 소재를 하나씩 전개해 나간다? 호감이 있다는 겁니다. 잘 잤어? 조금 설친 것 같아. 오늘 바쁜 날인데. 자, 이제 보이시죠? 아주 단순하고 짧은 대화지만 이 속에서도 충분히 감정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 하나로 호감 정도를 완전하게 측정할 수는 없겠죠. 그래도 어쨌든 당신과 연락을 끊어야 한다 혹은 끊고 싶다의 마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여자는 계속 기회를 주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지들이 뭔데 기회를 주고 말고 난리야? 라고 또 화내지 마세요. 무섭고 감정에 있어서 연약하니까 그런 거지 콧대가 높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기회를 던져보고 싶은 여자의 연락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은 바로 선호도입니다. 어린아이일수록 선호도는 분명해집니다. 어릴수록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원하지 않는지 얘기하는 게 일반적이죠. 왜 그럴까요? 자신이 이걸 좋아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은 상대방, 즉 부모가 그것을 해줄 거니까요. 물론 잘하면서 눈치도 생기고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세상이 나에게 그걸 해주는 건 아니라는 걸 학습 과정에서 배워나가는 거지 결국 내가 좋아하고 원하는 사람에게는 내 선호도를 이야기하고 싶은 건 본능입니다. 없어지지 않아요. 따라서 어떤 음식에 대해서 얘기한다거나 영화나 애니 등 취미 소재거리, 장소나 경험 등 어떤 소재가 나왔을 때 그에 대한 감정 표현이 빈번하게 들어간다면 당신에게 계속 기회를 던져보는 겁니다. 난 그것을 좋아한다고요. 그리고 너가 좀 알아달라고요. 반대로 생각해볼게요. 어떤 여자가 곱창을 그럭저럭 좋아해요. 그러니까 막 환장하는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맛있게는 먹는, 근데 내가 별로 만날 마음까지는 없는 남자예요. 그러다 어느 날 곱창 얘기가 나왔을 때 와, 저 곱창 너무 좋아하는데? 라고 얘기를 한다면 남자의 그 다음 말이 뭘까요? 뻔하죠. 그러면 같이 곱창 먹으러 가요. 제가 살게요. 그럼 여자는 네 그래요 라고 형식적인 답변만 했을 뿐인데 남자는 약속을 잡으려고 할 거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그 약속 제한을 피할까를 여자는 고민해야 합니다. 이 정도의 수는 남자의 접근이 익숙한 평범한 여자라면 얼마든지 견문색으로 내다볼 수 있어요. 그러니 그런 선호에 관한 이야기는 피하게 될 겁니다. 기회를 주고 싶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반대는 호감으로 볼 여지가 높죠. 이 여자가 나와의 대화 속에서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자주 내비친다? 그 중에서도 어떤 음식이나 장소, 경험이나 취미 등을 좋아한다고 적극적으로 얘기를 한다? 상당히 좋은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슷한 예로 좋다는 선호도 말고도 잘한다, 못한다는 말도 당연히 해당되겠죠. 무슨 음식을 잘한다, 운전을 잘한다, 뭘 하는 걸 잘한다, 어떤 걸 못한다, 배우고 싶다. 전부 남자가 낚아채기 쉬운 말들이니까요. 서로 다른 두 남녀가 만난다는 건 서로 다른 세계관이 융합한다는 걸 뜻합니다. 이때 우리는 그 새로운 세계에 대한 설렘을 느끼고 또 동시에 안정감을 느끼고 싶어집니다. 어려운 말이 아니라 마냥 다르게만 느껴지는 사람이라면 이질감만 계속 느껴진다는 거고, 이질감은 이성적인 끌림은 동반하지만 반대로 현실감은 떨어지게 되죠.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여러분이 사석에서 갑자기 카리나를 볼 일이 생겼어요. 막 연애해보려고 대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그렇다고 생각하신다면 대단한 분들이겠지만 아마 99.99%는 그냥 어버버 하다가 말 거예요. 긴장하고 뭐 그런 건 당연하고 애초에 카리나가 나와 실제로 연애를 한다는 상상이 잘 현실감이 없잖아요. 좋고 싫고의 문제를 떠나 내가 현실감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동질감을 전혀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즉, 두 세계관이 융합되는 과정에는 이질감과 동질감이 올바르게 느껴지는 과정 안에 있습니다. 이질감에 자극을 받지만 또한 동질감을 추구한다고 볼 수 있죠.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마음에 드는 상대라면 내 세계관을 소개하고 또 상대의 세계관을 알고 싶어 해요. 근데 이건 사실 굉장히 티가 잘 안 나는 부분이라서 오히려 상대에게 자신도 모르게 드러내기가 쉽습니다. 가령 출근은 언제 했는지, 지금 퇴근을 하는 중인지, 퇴근하고 뭘 하려는 건지, 밥은 뭘 먹었는지, 그게 좋았는지 싫었는지, 친구랑은 얼마나 놀았는지, 운동은 언제 했고 뭘 했고 언제 끝났는지 등의 누구나 할 법한 일상적인 대화지만 그게 단순히 소재에서 그치지 않고 이런 느낌이라면 좋습니다. 가령 오늘 일이 힘드네? 라는 말에는 일상의 단서는 하나도 없죠. 반면 방금 출근했는데 일이 많네? 라는 말에는 출근 시간을 유추할 수 있는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친구랑 노는 중이야 라는 말도 마찬가지로 일상에 대한 단서는 없지만 오랜만에 친구 만났어 라는 말에는 일상에 대한 단서가 있죠. 오랜만이라는 말은 평소에는 잘 그러지 않지만 이라는 단서가 제공되잖아요. 오빠도 일 열심히 하고 퇴근 잘해? 라는 말에는 없죠. 하지만 오빠는 몇 시에 퇴근하는데? 라는 말에는 있죠. 아주 미묘한 차이지만 분명하게 보이죠. 자, 이런 대화가 반복되는 관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가 상대방의 일상을 서서히 투명하게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이 사람은 지금 이 시간에 뭘 하고 있겠구나, 오늘은 주말이니까 이런 걸 하고 있겠구나, 대충 이 시간쯤에는 연락이 잘 되고 이 시간쯤에는 잘 안 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느껴지면은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자신의 세계를 오픈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상대방도 남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나가면서 이 남자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일상을 보내고 있는지를 충분히 느끼고 있겠죠. 만약 여러분이 지금 알고 지내는 여자가 어떤 일상을 보내고 있는지 투명하게 떠오르시나요? 그렇다면 여자는 여러분에게 충분한 사인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만약 같은 직장이나 학교에 속한 사람이라고 해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충분히 캐치할 수 있어요. 어차피 똑같이 출근하고 등하교 하는데 퇴근하고는 어떤 걸 하는지, 평소에 보통 뭘 하는지 등을 묻는다면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동질감을 찾아보려는 시도입니다. 당연히 좋은 시그널이죠. 키읔 히읗이 없어도, 이모티콘이 없어도 진짜 고수는 이런 걸로 구분해낼 수 있습니다. 원리가 분명하니까요.
새로운 소재도 한 번씩 던져보고 내가 무엇에 선호가 있는지 분명히 밝히면서 기회를 주고 있으며 일상이 공유가 되어 있는 사이인데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다고요? 아마 그 여자는 저에게 와서 이런 질문을 할 겁니다. 도대체 이 남자 심리가 뭐죠? 이성을 만나는 데 있어서 여자들이 하는 고민과 남자들이 하는 고민의 무게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많은 남자들은 이런 생각을 하죠. 여자들이 고민이랄 게 뭐 있어. 그냥 좀만 자기 관리하면 알아서 붙는 게 남자들 아닌가? 어차피 괜찮은 여자가 좀만 적극적으로 하면은 안 넘어올 남자가 있나? 근데 이게 전혀 그렇지가 않죠. 우린 모두가 상향혼하고 싶잖아요. 나보다 외적으로 뛰어난 여자를 만나고 싶은 남자나 나보다 내적으로 뛰어난 남자를 만나고 싶은 여자나 어차피 지금의 나보다 그 이상을 추구하고 싶다는 마음을 먹는 순간 성별 상관없이 어려운 고민이 되는 겁니다. 여자가 아무리 얼굴이든 몸매든 외모라는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나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거짓으로 왔다가 떠나버리면 안 될 남자도 걸러야 되니까 어려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작고 소중한 단서들을 내비치면서 조금씩 돌다리를 건너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물결을 보는 눈이 생긴 남자들이 더욱 많아질수록 아름다운 관계가 더 풍성해지겠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성원해주시는 만큼 컨텐츠는 더욱 누적되어 갑니다.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